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부분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도 개호인이 필요하여 개호비를 요구하였지만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개호비 소송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장애여야 개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보통 중상해 정도의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 시각, 청각, 언어,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상지나 하지의 마비, 상지나 하지의 절단, 이런 경우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개호 인정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과연 그 증상들에 대해서 개호인이 몇 명이 필요하며 개호 시간과 개호 기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산정 금액이 무수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몇 가지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요.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이 1.5인에서 2인까지도 인정이 되며 몇 명이 짧게 나오는 경우에는 개호인을 더 많이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두 눈이 실명할 경우에는 평균 3년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며 3년이 지나면 개호인은 0.5인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마비의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1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이후로는 0.5인의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체의 절반 이상 편마비로 혼자서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개호인이 1인이 인정되며 여명은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인정이 됩니다. 개호 시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를 인정받는데 편마비의 경우는 4시간 내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호를 인정받고 개호인과 개호 기간에 대해서까지 산정을 하면 향후 개호비가 얼마인지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쟁점이 바로 과실 비율입니다. 무과실 사고의 경우는 위에 두 가지 쟁점만 유리하게 나온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개호비를 아무리 높게 인정을 받아도 내 과실이 생긴다면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야간에 간선도로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60에서 70%까지도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을 책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하여 판단합니다. 개호비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약 2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은 과거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 기준에 따른 지침서를 만들었으나 보험사 및 공제조합들은 지침서를 근거로 과실을 책정하면서도 그와 함께 자체적인 기준으로 과실을 책정한 후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일방적인 과실 책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만 인정하고 있어 개호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가 필요한 분들을 더욱 폭넓게 보고 있는데요. 치료 종결 이후에 1일 개호인이 몇 명이 필요하고 몇 시간 개호가 필요한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장하여 과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추가로 법원에서 개호비 인정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영상도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대표전화, 홈페이지 상담, 블로그, 카페,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다양하게 상담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깔끔한 솔루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